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고. 최근 들어 이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까지 얽힌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특히 미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능력이 예전 같지 않고 북한이 자체 핵잠수함 전력을 키울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군사적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길 원하고 있고 한국 역시 북한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이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필요성과 그 배경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핵잠수함이란 핵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을 말합니다. 일반 디젤 잠수함과 달리 원자로를 사용하여 동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연료 보급 없이도 몇 달 동안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핵잠수함은 수중 은밀성, 작전 지속 능력, 신속한 기동성 등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합니다. 디젤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 공기를 공급받아야 하지만 핵잠수함은 그러한 제한이 없어 장거리 작전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입니다. 이들은 모두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 작전 수행이 가능한 국가들이죠. 한국이 이 클럽에 들어간다면 군사적 외교적 입지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핵잠수함 전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해야 하는데 현재 미 해군의 핵잠수함 건조 속도는 이를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자체적인 핵잠수함 전력을 갖춘다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핵잠수함 전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해야 하는데 현재 미 해군의 핵잠수함 건조 속도는 이를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자체적인 핵잠수함 전력을 갖춘다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며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SLBM은 탐지가 어려운 데다 이동식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위협적입니다. 만약 북한이 자체 핵잠수함과 SLBM을 보유하게 된다면 한국의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북한의 SLBM 전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극동 지역에서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핵잠수함을 활용한 전략적 작전 수행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과의 군사 협력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러시아의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군사적 외교적 차원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안보 강화. 핵잠수함은 탐지가 어렵고 장시간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수단이 됩니다. 특히 북한이 SLBM 전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 필요합니다. 미국과의 협력 강화.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한미동맹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최신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받고
한국 해군의 전력 증강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상승. 현재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강대국들 뿐입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군사적 외교적 위상이 더욱 강화되며 독자적인 전략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면 북한의 핵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한국이 독자적인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핵잠수함을 도입할 것인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잠수함을 개발하려면 먼저 원자로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한국은 고유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자로 설계 제작 능력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장보고 III급 잠수함은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디젤 잠수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핵 추진 시스템만 도입된다면 충분히 핵잠수함으로 개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핵연료 농축 기술과 핵 추진 시스템 개발입니다. 핵잠수함에는 고농축 우라늄 HEU이 필요한데 한국은 현재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협정을 준수하며 낮은 농도의 우라늄 헤리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자체적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 한다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국제사회의 견제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려면 미국과의 협상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한국은 군사용 핵연료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호주와 AUKUS 협정을 체결하며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한국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으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개발할 경우 IAEA 국제원자력기구 및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에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핵잠수함을 개발 운영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한 척의 가격은 약 30억 달러 약 4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개발하려면 최소 5조 7조 원 이상이 필요하며 운영 유지 보수까지 고려하면 비용은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이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와 장기적인 국방력 강화를 고려하면 이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핵잠수함을 운용하려면 기존 디젤 잠수함과는 완전히 다른 기술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핵 추진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며 원자로를 운영할 핵공학 전문가들도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해군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핵잠수함 보유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운용 인력을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핵잠수함 보유는 단순한 군사력 증대가 아니라 북한의 핵위협 억제, 미국과의 동맹 강화,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입지 확보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 외교적, 재정적 난관이 존재하지만 충분한 협력과 준비를 통해 극복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할 가능성과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잠수함 보유에 대한 논의는 이제 단순한 이론적 검토를 넘어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북한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방법으로 핵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도입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접근 방법과 그 과정에서 마주할 장애물,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핵잠수함 확보 3가지 방법.
한국이 핵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자체 개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 이전, 제3국과의 협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체 개발 한국 독자적 핵잠수함 프로그램 추진. 한국은 현재 장보고 III급 잠수함을 운용 중이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젤 잠수함과 핵잠수함의 차이는 단순히 추진 방식만이 아닙니다. 핵잠수함을 자체 개발하려면 핵추진 원자로 설계 및 제조, 핵연료 확보, 장기간 수중 작전을 위한 전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SMART 원자로 등 소형 원자로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핵잠수함 개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국제사회의 견제, 장기간의 개발 기간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 AUKUS 방식 기술 이전 가능성. 미국은 최근 호주, 영국, 미국 안보 협력 체제를 통해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핵추진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면 핵잠수함을 보다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이 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한미 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고 이와 맞물려 AUKUS 방식의 핵잠수함 기술 지원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질 것입니다. 제3국과 협력 프랑스, 영국 등의 기술 도입. 미국 외에도 프랑스, 영국 등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들과 협력하여 기술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과거 브라질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한 사례가 있으며 한국과도 방산 협력이 활발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 또한 미국과 함께 AUKUS를 통해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핵잠수함 확보, 현실적인 로드맵. 만약 한국이 핵잠수함 확보를 추진한다면 대략적인 로드맵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2025년에서 2027년 핵잠수함 도입 타당성 검토 및 한미 협상이 2027년에서 2030년 원자로 개발 및 핵연료 확보 방안 마련 3. 2030만 2035년 핵잠수함 건조 시작 및 시험 운용사 2035년 이후 실전 배치 및 운영 개시. 이러한 로드맵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2030년대 중반까지 독자적인 핵잠수함 전력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한국 사회와 국제사회의 반응. 핵잠수함 확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내 반응. 한국 국민들은 대체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핵잠수함 개발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가치가 높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개발하려고 할 경우 기술 유출이나 핵 확산 문제를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전략적 우위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SLBM 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자신들의 해군력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이제는 현실이 될 것인가?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전략적 필수 요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잠수함 확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외교적 정치적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잠수함 확보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최대 위기와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잠수함 확보를 둘러싼 도전과 해결책. 한국이 핵잠수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특히 외교적 난관, 기술적 문제, 경제적 부담 등이 핵심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연료 문제 해결이 최우선.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핵연료 확보입니다. 현재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군사적 목적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개발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미국이 AUKUS 협정을 통해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면서 한국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 간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 한국이 핵잠수함용 핵연료를 사용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AUKUS 모델 적용 검토. 미국이 호주에 제공한 방식과 유사한 형태로 핵잠수함 기술과 연료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협상에 유리할 것입니다. 핵잠수함 개발 기술 확보 원자로와 추진 시스템. 핵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소형 원자로, 추진 시스템, 정밀 센서, 스텔스 기술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해결책 한국형 핵잠수함 개발 전략. 소형 원자로 개발 가속화. 한국은 이미 SMART 원자로 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 경험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핵잠수함용 원자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군사적 용도의 핵연료 사용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해외 협력 확대 프랑스, 영국과의 기술 협력. 프랑스는 과거 브라질에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 역시 AUKUS 협정을 통해 호주의 기술을 지원했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국내 방산 기업과 협력. 한국은 현대중공업,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등 세계적인 조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협력하여 독자적인 핵잠수함 설계 및 건조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비용 문제 해결 방안.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한 척의 가격은 약 4조 원이며 이를 고려하면 한국이 핵잠수함을 35척 확보하려면 최소 1,52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해결책 단계적 개발 및 국제협력 자금 활용. 단계적 개발 추진. 한국은 처음부터 대형 핵잠수함을 건조하기보다는 중형급 핵잠수함을 먼저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용을 줄이면서도 실전 배치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국제협력을 통한 투자 유치. 미국, 프랑스, 영국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핵잠수함 건조 자금을 분산 투자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일부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협력 모델도 가능합니다. 국방 예산 확대 및 민간 투자 유치. 한국은 최근 국방비를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핵잠수함 개발을 위한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국방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제 외교적 도전 중국과 북한의 반발 대응 전략. 한국이 핵잠수함을 확보하려 하면 중국과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북한의 반응. 북한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빌미로 자신들의 SLBM 및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반응. 중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군의 해군 작전 강화를 의미한다고 우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결책 강력한 외교 전략과 국제적 정당성 확보. 한미동맹과 국제협력 강화.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잠수함 보유가 동맹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등과의 협력도 확대하여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SLBM 개발에 대한 대응 논리 마련. 한국은 북한이 SLBM 개발을 지속하는 한 핵잠수함 보유는 필수적인 자위권 차원의 조치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한국의 방어적 핵잠수함 전략을 정당화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국과의 외교적 균형 유지. 중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은 핵잠수함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한중 간 경제 협력을 유지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외교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핵잠수함 확보를 위한 최종 전략 윤석열 정부의 역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한미동맹 강화와 군사력 증대 정책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 본격화, AUKUS 모델을 통한 핵잠수함 기술. 이전 추진 프랑스, 영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 국방 예산 확보 및 단계적 핵잠수함 개발 전략. 수립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정당성 강화. 이러한 전략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한국은 2030년대 중반까지 핵잠수함을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는 이제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현실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한국 역시 더 이상 주변 강대국들의 힘에 의존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북한은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강력한 해양 전력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핵잠수함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핵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보고 3급 잠수함은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전력을 자랑하며 수중 작전 능력도 뛰어납니다. 여기에 핵추진 시스템만 더해진다면 한국도 자체적으로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바로 핵연료입니다. 현재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군사적 목적의 고농축 우라늄을 개발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핵잠수함을 만들더라도 연료가 없다면 무용지물이죠. 두 번째 방법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 이전입니다. 미국은 AUKUS 협정을 통해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에는 핵잠수함 기술을 철저히 봉인하던 미국이 이제 동맹국에게 이를 개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AUKUS 모델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핵잠수함 확보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기술을 제공한다 해도 여전히 운영 제한이나 정치적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한미동맹을 더욱 긴밀하게 묶는 전략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프랑스나 영국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브라질의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한 경험이 있고 영국 역시 AUKUS 협정을 통해 핵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들과 협력한다면 미국의 간섭을 피하면서도 핵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인 핵잠수함 도입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면 외교적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핵잠수함을 확보하기까지의 현실적인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2035년까지의 로드맵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한미 간 협상을 통해 해결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한국 정부는 미국과 AUKUS 모델 적용 여부를 논의하고 동시에 국내 원자로 기술을 활용한 독자 개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어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핵추진 시스템 개발과 초기 설계 작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혹은 프랑스와의 협력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2030년부터 2035년까지는 핵잠수함 건조와 시험 운용이 진행되며 이르면 2035년에는 실전 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될까요? 문제는 외교적인 반발입니다. 가장 먼저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지면 북한의 SLBM 전략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SLBM을 통해 한국이 방어하기 어려운 핵공격 수단을 확보하려 했지만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이 전략은 무력화됩니다. 핵잠수함은 오랜 기간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중국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미국과의 해양작전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미국과 손잡고 핵잠수함을 운용하면 중국 해군의 활동 반경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중국은 외교적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이며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사드 배치 때처럼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가할 수도 있죠. 이러한 반발 속에서도 한국이 핵잠수함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독립적인 해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은 세계 6위의 조선 강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해상 무역로를 운영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해군력만으로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의 해양 위협을 완전히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 안보 구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게다가 미국 역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이 독자적인 핵잠수함 전력을 구축하면 미국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핵잠수함을 계속 증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자체적인 전력을 구축하면 미국도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방어적인 군사력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해양 안보 전략을 펼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한국 정부는 이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핵잠수함 도입은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미국과 협력할 것인가, 독자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제3국과 협력할 것인가?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막대한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제 한국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핵잠수함을 보유함으로써 해양 강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방어 전략을 유지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머지않아 밝혀질 것입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최대 위기와 결정적 순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핵잠수함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핵잠수함 확보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하나둘씩 등장하면서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미 간 협상은 예상보다 지연되고 국내 정치권에서는 찬반 논쟁이 격화됩니다. 게다가 중국과 북한의 강력한 반발까지 겹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은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미 협상, 예상치 못한 장애물. 한국이 핵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협력해 핵잠수함을 도입하거나 최소한 핵추진 원자로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받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미국 내 분위기가 긍정적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해주길 원했고, 일부 관계자들은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을 지원했듯이 한국에도 같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 의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에서 미국이 또 다른 동맹국의 핵 추진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호주는 핵무기 개발 의사가 전혀 없지만 한국은 북한의 위협 속에서 상황이 다르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지면 일본도 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동북아 군비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 이처럼 미국 내 정치권에서는 핵잠수함 기술 이전이 미국의 핵비 확산 정책에 위배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 반중 강경파들은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중국과의 긴장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핵 추진 기술을 지원받거나 최소한 고농축 우라늄 HEU 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길어질수록 한국 내 여론도 양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경제적 압박, 미국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중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깨뜨리는 행위라며 한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한국을 향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사드 사태 때처럼 한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이 어려워지는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한국 제품에 대한 비공식적인 규제가 강화되었고 중국 여행사들은 한국 관광 패키지를 줄이거나 삭제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일 뿐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중국의 반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외교적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한국의 외교 당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 진행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협상을 미루고 중국이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 계획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국내 정치권의 격렬한 논쟁, 한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내 정치권에서도 핵잠수함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점점 더 격화됩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북한의 SLBM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핵잠수함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핵잠수함이 있으면 북한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 위협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으며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반도 방위 전략이 한층 강화된다는 논리였습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핵잠수함 도입이 과도한 군비 경쟁을 촉진하고 외교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핵잠수함 사업이 과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커졌습니다. 핵잠수함 한 척을 건조하는데 최소 45조 원이 필요하고 유지보수 비용까지 고려하면 1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강력한 디젤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과연 핵잠수함이 꼭 필요한가? 한미 관계가 악화되면 핵잠수함을 운용할 핵연료를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현실화되면 우리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처럼 정치권 내부에서도 핵잠수함 도입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핵잠수함 확보 계획은 점점 더 복잡한 국면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북한의 도발, 핵잠수함 확보의 운명을 결정하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하며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북한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논란을 의식한 듯 신형 SLBM 시험 발사를 강행하며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이어 한국이 핵잠수함을 도입할 경우 우리는 더욱 강력한 해양 핵전력을 개발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핵잠수함 도입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북한의 SLBM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자 핵잠수함 도입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한반도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다시 추진하며 핵잠수함 확보 계획을 강행할 것인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과연 한국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핵잠수함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결정은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국 마침내 핵잠수함을 확보하다. 오랜 논의와 치열한 외교전 끝에 한국은 마침내 핵잠수함을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미국과의 협상은 예상보다 길어졌고 중국과 북한의 반발도 거셌지만 한국 정부는 전략적인 외교와 내부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핵잠수함 보유를 현실화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타결, AUKUS 모델 적용. 가장 중요한 돌파구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었습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핵 추진 기술 이전에 난색을 보였지만 한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협상이 급진전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AUKUS 모델을 일부 적용받아 핵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호주처럼 한국의 핵 추진 시스템을 제공하는 대신 핵연료 공급과 운용 방식에 일정 부분 제한을 두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수용하는 대신 자체적인 핵잠수함 개발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즉, 미국의 기술을 활용한 초기 핵잠수함 도입과 동시에 독자적인 한국형 핵잠수함 개발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결정된 것입니다. 중국의 반발과 한국의 외교 전략. 한편 중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이 문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일본, 호주 등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핵잠수함이 단순한 무기 확보가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수단임을 국제사회에 설득했습니다. 북한의 반응과 핵잠수함 실전 배치. 북한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했지만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북한의 해양 전략은 더 이상 우위를 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이 위협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핵잠수함이 이를 추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균형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한국, 새로운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다. 마침내 한국 해군은 첫 번째 핵잠수함을 실전 배치하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핵잠수함을 운영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주변국들의 해양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해양 전략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핵잠수함 확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적인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력은 향후 독자적인 방위 산업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으로 핵잠수함,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핵잠수함 도입을 둘러싼 수많은 논란과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 핵잠수함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동북아 해양 안보의 중심 국가로 거듭나며 한반도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바다는 더 이상 과거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내용으로 가득한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